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중복이었어요. 여러분들 중복 지나면서 몸보신 보양 식사를 좀 잘 하셨나요? 옛날엔 뭐 보신탕들 대개 뭐 삼계탕들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에는 보신탕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삼계탕이나 또는 뭐 염소 염소탕을 많이 드시죠. 좀 그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민어회집이가 아주 또 유명하죠. 우리 저 인천의 신포동에 가면 어, 그 민어회집이 아주 오래된 유명한 집이 있죠. 민어. 그 민어 참 맛있죠. 고급종이에요. 뭐 민어 한 마리에 뭐 20만 원부터 한 50만 원 간다니까 민어는 아주 고급종이죠. 그 민어회를 옛날에는 그 왕실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민어를 그렇게 많이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민어회를 잡수려고 하면은 민어회 파는 데가 꽤 있습니다. 보양식으로 민어를 먹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한동훈이가 됐어요. 당대표로 한동훈이가 됐어요. 그렇게 대개 오래 그 당을 지켜온 사람들, 국민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나 또 원희룡 전 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으로 됐습니다. 저에게 그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제 당 대표가 당선되고 어제 이제 중복이 돼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묻더라고요. 제가 정치계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한동훈이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 대표로 된 거에 대해서 당에 그렇게 큰 그 정치 경험도 없고 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잘 끌어나갈 수 있냐 그걸 묻는 겁니까? 어떤 걸 묻는 건지 묻었습니다. 했더니 그냥 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첫째, 한동훈이가 당선된 것은 많이 시대가 변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에 있는 그 5, 60년씩 당을 지켜온 원래 그 집토끼들, 원래 그 당을 지켜온 그 국민의힘의 그 뿌리에 당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이를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적에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지 지지하든지 관계없이 심지어는 좌파도 국민의힘에다 입당을 했다 이게요. 뭐 2천원을 월 2천원만 내면 책임당원 되잖아요. 월 2천원 뭐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신원조회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땅을 한다 이게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한국의 정치에 많이 개입합니다. 중국에서요. 근데 중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그 학생들이 약 뭐 7만 명이가 된다고 그래요. 7만 명. 그 유학 온 그 학생들이 중국 정부에 정보를 그 제공하는 그런 끈앞풀이다. 그런 걸 보도를 여러분이 보셨는지 몰라요.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국의 어떤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 일종의 그 첩자 노릇을 하는 거죠. 간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 가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엔 좀 더 심하죠. 그네들이 인터넷 들어와서 인터넷에 여론 조작하는데도 전부 다 가담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한국이 발전되고 한국의 정치가 되는 거 이런 거를 또 보수의 그 강성 있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는 거죠. 원희룡이 나경원이 한동훈이 이렇게 나왔다면 원희룡이 나경원이는 골수 국민의힘의 당원이다. 한동훈이는 엊그저께 들은 사람이다. 그 측근에는 좌파들 운동권도 있다. 뭐 김경률이라든가 뭐 황은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동훈을 지져자.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 입당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선택. 물론 여론조사도 역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당원으로 이미 그 당원으로 가입을 해놨다 이거죠. 뭐 2,000원씩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역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아주 나경원이나 원희룡이나 되면 이거 국민의힘이 골수로 나간다. 이게 아주 보수 우파들이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로 역선택한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뭐 그 용산 대통령실도 말이죠 막 쪼기도 하고 또 김건희 씨 뭐 수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지지한다. 그래서 유권자 분포가 당원들 분포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는 당에서는 당원들의 그런 신상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가입을 해놔요. 뭐 표 찍을 때, 선거 칠 때는 다 그 민주당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 찍을 거 아니에요. 표 찍는 건 상관없으니까. 당에 있는 건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당에만 놔두고, 그렇지 않다. 이것을, 국민의힘에 있는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닳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데 한동훈이가 그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때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때 선거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고 나서 기자들이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지금도 최상병 특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지금 한 발 뒤로 물러나는 태도로 말을 했다.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언론들의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큰 정치를 하려면 우선 말을 또박또박
그다음에 말을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그 정책적이고 뭐고 그냥 자기 생각에 들어온 대로 막 던지면 이번과 같이 말 바꾸기 하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이 안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뭐 그 야당의 무슨 누구 대표 같이 말 바꾸고 말 변명 이런 것도 잘하는 것 같다. 저 사람 큰 정치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 신뢰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큰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을 쪽에 저도 방송에 좀 그것 때문에 그 실타를 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반대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병에 대한 그 조사를 경찰에서도 했고 그 당시 그 공수처에도 했거든요. 아직까지 공수처는 끝나지 않았어요. 공수처에도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로 있었고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그쪽에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조사하는 게 끝난 이후에 미지는 부분이 있으면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하고 말을 같이 해도 되는데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좀 차별나는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수 여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그 대표는 앞으로 많은 그 자기 말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그 뒤에 이제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광주에 가서 5.18 묘에 가서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에다 수록을 하겠다. 그게 야당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보수 여당에서는 그런 거는 절대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걸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치 지도자가 말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건 계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인터넷 찍어보면 다 계속 나옵니다. 뭐 역대 정치했던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말한 거 있잖아요. 한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가서 그 찍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건 50년, 100년 가도 그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말을 던져놓고 본다. 그거는 위험합니다. 큰 정치 못 갑니다. 중도하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냉혹한 모습을 아직까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빨리 느낄수록 빨리 터득할수록 점점 국민 여당의 당원들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의 변심, 최상병 특검법 말바꾸기, 원내대표의 한계를 보는 거 아닌가. 오른팔 장동혁 지금 현재 최고위원으로 됐죠. 제3자 특검론이 이어갈 실익 없어. 장동혁이는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말을 했어요.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 한동훈의 오른팔, 원내 의식한 듯 개혁신당, 조국 개혁신당인가요? 거기서는 조석석계다, 조변석계다, 조변석계다. 한동훈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말을 바꿨다. 당대표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겠다더니 한 달 만에 뒤로 물러섰다. 측근들은 법안 발의를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의 강경기류를 감안해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마이너스죠. 이거는 물러서도 여기에 그 한동훈 대표가 한 말에 대해서는
기록에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저기 찍어보면 다 있어요. 그게 50년 가도 그 지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제3자 특검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대표 선거 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는 발의는 내가 하는 것 아니다. 당대표가 그 추진한다고 그랬으면 당대표가 하는 대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이제는 뭐 발의 내가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때 당시는 뭐 원내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그 생각을 안 하고 했단 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대표는 지난달 23일 출마 기자회견 당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그걸 달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걸 안 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의 막 던지기식 말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나올 거예요. 한동훈 대표 두고 보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다. 민심을 걸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렇게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왜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대표가 그 인정을 못 받지요. 그 국민들이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뭐 그냥 야당의 이 대표 같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거 말이죠.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부족하면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당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단 한 대표는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진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거는 제시하나마나 가당치 않죠. 아예 야당이 그 특검의 검사를 갖다가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야당이 아니었었는데요. 그걸 대법원장한테 그거 가지고 이리 보는 걸 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하죠. 그게 말장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러나 당선 이후엔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 대표는 취임 첫날인 24일 취재진과 만나 최상병 특검법안 발의 뜻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슬쩍 피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겼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던 의지가 흐릿해졌다. 최측근 장동혁 제3자 특검론이 이어갈 실익이 없어. 한 대표의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제3자 특검법 추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이는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25일 SBS 라디오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만약 최상병 특검이 부결된다면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기억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은 실제 부결됐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104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부결됐어요. 108명 국민의 의원 중에서 104명이 그 반대에 서명했으니까 4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뭐 안철수는 뭐 처음부터 뭐 찬성한다 했으니까 그걸 갖다 그러고 3명은 누굴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들이야. 이것도 앞으로 한동훈 그 대표가 그런 문제도 앞으로
짐을 떠안아야 될 문제다. 리더십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대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 최고위는 장동혁이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최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 대표의 특검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비해 확연히 후퇴한 입장이자, 여기서요 제3자가 하는 특검이라고 하는 거가 특검을 추천을 대법원장이 한다는 그런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최상병 그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거는요 국민의 당에 있는 당론과 다르고 용산 대통령실과도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삐끄덕거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계가 이제 망가져 가지고 삐끄덕 하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파괴되려고 하는 거,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이거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원내 의식한 듯 개혁신당에서는 조변석계다라고 비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정치인의 말 뒤집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여당 대표가 조변석계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말을 변한다 이거지요. 한 대표의 변심은 원내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친 당내 의원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가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거는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원안이 지금 현재 부결됐습니다. 다시 이제 논하는 거는 정치 초보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당에서는 덮어야 됩니다. 한동훈의 말 바꾸기 한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다시 걸어놓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 초짜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자꾸 걸어놓는다면 물타기 하려고 한동훈 대표 야당에서 특검 한다고 그 가족이나 친인척에 대한 거 특검 한다고 하는 거, 그 뭐 딸내미 뭐 유학 간 거 있는 거 문제, 그런 문제를 갖다 특검 한다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자꾸 최상병을 끌어올고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은 정치 스타일입니다. 여당 대표는요, 자기 말 한마디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는 그 당은 거지 걸레당이 됩니다. 걸레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용산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를 갖다가 흔들고 뭐하는 지난번같이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 말 조심하게끔 말에다 자꾸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당내가 순탄치 않습니다. 당원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잘 압니다만, 그분에게 내가 말한 것이 노 대통령
말씀을 너무 막 하지 마시고 한 번쯤 그 말을 되새겨 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해야 될 건가 안 할까 그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검사들하고 뭐 집중 토론한다고 하다가 검사들이 막 따지고 덤비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러면 막 가자는 얘기입니까? 돌아가신 저기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도 인터넷 가보면 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밤엔 또 열대야도 돌아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깊은 밤을 잠을 잘 주무셔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